너 자식을 알라 에듀소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영포자 탈출 전문가이자 EBS 최고의 인기 영어 강사이시죠? 우리 정승익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볍게 왔습니다. 네. 아주 경쾌한 분이세요. 네. 자, 우리 정승익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에듀소스를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제 초등, 중등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감을 잡으시고 우리 소위 말하는 1등급 요거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 1등급 가능해요.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네, 방법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들. 네, 그 다음은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선생님 지금 국제고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영포자 탈출 전문가로 유명하신데 아직 한 학기도 안 끝났는데 벌써 영포자 선언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네, 이게 일단은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없다면 이런 말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4월입니다. 4월, 딱 4월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죠. 중간고사를 딱 보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9등급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뭐 1등급부터 9등급 자기가 등급이 딱 나오는데 이 등급을 사실은 시험 결과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사실 내가 대입에서 몇 등급 나올지 이 내신에서 몇 등급에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부모님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딱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그 순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한 1등급,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5등급이 평균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평균적인 실력이면은 한 5등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는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뭐 초등, 중등 때부터 생각했던 대학을 못 가거든요. 현실적으로 5등급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내신으로는. 그러면은 방법이 정시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정시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솔직히 뭐 포기라면 좀 그런데 이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넘어가면 다행이에요. 잘 넘어가서 그래 난 정시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면 다행인데 이게 내 등급이 너무 낮으니까 내 높이는 너무 눈높이는 높게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능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수능 영어를 준비를? 네. 요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네.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초등에서 수능 영어 끝낸다. 요게 좀 교육 특구에서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는 초등에서 끝내고 맞아요. 수학을 이제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선행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수능 영어 한번 부모님들이 들여다보시잖아요. 이거 초등생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말로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말 이제 해석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보셔도 그 내용 성인들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초등이 끝낸다? 초등생이 그걸 다 이해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수능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한 사실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네, 일이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네네네. 뭔가 배경 지식이나 여러 면에서 초등 수준에서는 아직 어렵다라는 말로 파악이 되는데 아까 이제 첫 고1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영포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뭘까요? 이 성인으로서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뭘 배우는가? 6학년이 제일 어려운 거 배우겠죠. 그럼 그 6학년에서 배우는 내용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영어를 그래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딱 보이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딱 놓고 봅니다.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천지 차이. 천지 차이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또 켈리 쌤도 초등 그쵸. 교사였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게 그냥 뭐 소개하는 것들, 뭐 this is 누구 누구, 뭐 this is 누구 누구, 뭐 nice to meet you 이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인문, 사회, 자연, 문학, 예술, 뭐 철학 이런 지문들을 배우기 때문에 아. 사실 이 간극이 굉장히 네, 크죠. 맞아요. 자, 나 저 대학 때 생각나네. 예? 내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 예? 그 프랑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막 샹송 틀어놓고 네. 자 느껴 아. 동블라네주 디네베드라파 스스웨 이런 거 듣다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와.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를 포기했습니다. 아, 제가 불포자. 예? 불어 불문학 전공인데 불포자. 어디 가서도 프랑스어 얘기를 잘 안 해요. 고등학교 때 그 프랑스어는 예, 낭만이고 흥미 위주였던 흥미였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교육 목표가 맞거든요. 초등의 영어 교육 목표는 맞아요. 흥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단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초등의 교육 목표를 빨리 선행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1의 교육 목표 자체가 초등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맞아요. 겁니다. 예, 이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서 막 변별을 위한 이런 시험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아, 맞아요.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초등, 고등은 사실 그 교육과정 상에 봐도 어휘, 수나 그게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이게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이 과정을 어떤 중간에 브릿지라고 할까요?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이 브릿지를 조금 잘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마다 받는 충격이 너무 커요. 네. 이제 그 내용도 달라지죠. 내용도 문법이랑 독해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충격적인 게 중학교 교과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쉽죠. 고등학교에 비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그거는 이 아이들이 요걸 좀 문법 요소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과서고요. 우리가 만든 거고 고등학교는 사실 교과서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만든 글이 아니죠. 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적당하게 통제해서 만든 글이 아니고 그거는 외국의 막 철학 서적들, 사회학 서적들, 경제 서적들에서 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만든 글이 아니라서 굉장히 네, 어렵죠. 그러니까 중학에서 고등 갈 때도 차이가 엄청나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좀 제대로 이 영어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방향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초등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게 뭘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영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이런 활동들이 있죠. 뭐 영상도 보고 노출도 하고 우리 보통 요즘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고학년 올라가면서 한 5, 6학년 되면서 중학을 좀 준비하고 이럴 때에는 약간 그 입시 스타일의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문법 공부하고 요것도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지금 초등학생들 말씀하신 거죠? 초등학교 네네, 고학년. 중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도 일단은 근데 중학생이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중학생 때는 또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적은 보통 A등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다 A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저는 수능 영어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맛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풀어보시라는. 그리고 풀게 한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풀게 하면은 약간 또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 미리 한번 아이디어를 짜본 게 엄마 아빠도 같이 풀면 어떨까? 엄마 작살 아니 가만 있어. 아빠 작살 나는 거 그냥 감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일단은 뭐 엄마 아빠가 더 잘 보면 야 역시 엄마 아빠다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더 못 보면 그 아이가 뭐 비웃겠습니까? 아니 그 수능은 꼭 뭐 기출을 갖다가 풀 필요 없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네, 모의고사도 뭐 있고, 네, 어떤 저 기출도 있고. 유명한 회사 거 네네. 모의고사 하나만 복사해서 아빠, 엄마, 아이 네. 셋이 보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은근히 또 이거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학교열에 불타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네.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뭐 네, 꼭 그럼요. 참고 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네, 네, 네. 희생하는 거죠. 실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이가 그 모의고사나 기출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면 안정권인가요? 사실 뭐 100점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일단 현실을 진짜 딱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수능에서 영어 90점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인원수에 상관없이. 근데 그 1등급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일까요? 한 10%. 5%? 10% 나왔을 때 변별력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매체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출제 입장에서는 야 10% 1등급 나오니까 뭐라 그러네? 그럼 이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서 줄어서 최근 수능 기준으로는 6.25%. 와. 그러니까 90점 넘는 친구들이 6.25%.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상대평가라고 하죠. 전체 4%만 1등급 받는 게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그거보다 수월하게 해주겠다. 좀 더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있다 보니까 6%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불과 뭐 한 2.5 더 많은 거. 네네네. 2.5 정도 더 많은 건데 이게 100명 중에 6명이 90점 넘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네, 엄청나게 그렇죠. 어려운 네, 그런 시험입니다. 아니 그럼 고3 모의고사 때 자 몇 점 정도 나와야 네? 그쵸. 그 네. 얘기를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도 권장보다 이상적으로는 네. 80점 이상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2등급 아닙니까? 2등급이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막 4, 5등급 이래버리면 또 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한 80점 이상 정도면은 괜찮다, 해볼만 하다라고 가정에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어, 문법, 그리고 독해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생 때 해야 되는 수능 대비 영어 공부. 자, 일단 단어를 외운다면은 1번 무슨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아, 중학생 때 해야 하는 그렇죠. 수능 대비 네, 영어.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다. 뭐 또는 빠르면 뭐 초등 고학년도 괜찮겠지만 무슨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저렇게 문제로 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기억 치우시면 뭐 기초 기초 단어? 기초 단어. 네? 켈리 쌤 뭔가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아니. 뭔가 아닐 것 같죠 지금? 그러니까 나도 알 것 같아. 네, 이게 1번이 가창 단어 아니야? 가창. 가창 단어. 요즘 저 아. 노래들 좋아하니까. 가창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팝송이나 네. 이런 데 나와 있는 샹송, 샹송이나. 샹송, 프랑스어. 네, 일단 기초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이제 기출 단어. 기출. 사실 뭐 시험 준비해 수능 보시면 기출? 수능- 네, 기출이 최고 아닙니까? 기출 최고죠. 기출이 최고죠. 왜냐면 그 시험이라는 아. 거는 다 이게 특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 대비하신다면은 당연하지만 이제 수능 기출 단어를 미리부터 외우는 게 좋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사실 초중등만 해도 공부할 영어 소재가 되게 많아요. 탭스, 토플, 토익 이런 것들도 막 손 대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수능 영어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출 단어 책들 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외울 이 단어가 고등학교 가서도 쓰고 수능에도 나오니까 기출 단어장. 뭐 브랜드는 다 상관없습니다. 기출 단어로 이루어진 거 외워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학생인데도 단어는 수능급 단어. 외울 거면은 하는 게 좋다. 기출 단어를 아. 이제 미리 대비하는 거죠. 또 대비하는 너무 거. 중학급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수준이 한 3-4배 뛰거든요. 고등가면은. 그래서 미리 좀 외워둘 거면은 이제 기출 단어를 외우는 게 좋다. 2번은 상당히 어렵죠.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중학생일 때 뭐를 목표로 하면은 좋을까요? 미음, 지읒, 히읗, 시옷을 목표로 하자. 마저 하셈. 네. 맞아. 이거 미루지 말고 오늘 방에 들어가서 마저 하셈. 마저 하셈. 하던 거 마저 하셈. 매주 하셈. 요게 매주 하셈 괜찮은데 매주 매주 하셈. 하셈. 매주 하셈. 상당히 좀 스파르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이제 문장 학습 해석.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맞네. 다음에는 안 만들어 오도록 출제자의 하겠습니다. 의도를 네. 잘 파악을 못하고 나랑 안 맞는 선생님. 내가 웬만하면 출제자 의도 네. 파악을 내가 한 40년 해온 사람인데 네. 오늘 전혀 파악이 안 돼. 네. 저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문장? 문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네.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짧아요. 짧죠. 짧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렇게 뭔가 구조 파악하고 꼼꼼하게 뭔가 번역하듯이 해석을 안 해도 의미 파악이 금방 됩니다. 이게 단어 그냥 보다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는 꼼꼼한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아, 그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은 꼼꼼하게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중학 때부터 하셔야 되고 마지막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시옷지읒. 시옷지읒. 이거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다양한 수준. 수준 아닙니다. 가만 있어봐. 요거 조금만 시간 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 약간 저희가 또- 오기 생기는데 지금. 네,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바빠요. 나 오늘 네. 저 시옷지읒 내가지고 반드시 내가지고 소주도 아닐 거고 저거. 다양한- 다양한 소주의 글을 읽자. 다양한 글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저걸 떠올리죠. 글 하면은 이제 저기 어떤 요소로서 그래 소재. 맞았나요? 해냈어. 드디어. 그렇지. 이제 수가 진짜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선생님. 죄송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이걸 맞힐까 했는데 해내잖아. 아닙니다. 당연히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못 맞추시니까 제가 너무 좀 죄송스러웠는데 다양한 소재 얘기. 소재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영어의 가장 특징이 뭐냐? 큰 특징이 뭐냐?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인문, 사회, 자연, 뭐 문학, 예술 이게 분야가 치우치지 않아요.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골고루게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어떤 부분을 편식해 버리면 나중에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과학 좋아한다고 과학만 계속 봐요. 물론 그러면은 문해력도 좋아지고 좋아지겠죠. 좋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소재가 다양한 것들을 미리 많이 봐두면은 솔직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문해력이랑도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아는 소재에 대해서 더더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지식이 그렇게 확장되니까 중학 때에는 편식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읽어주시면 좋다. 3번은 그러면 영어로 된 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여기 요 주제랑 약간 벗어났지만 네. 우리말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그쵸? 것 같아요. 아까 네. 수능 영어 대비할 때 뭐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뭐 초등에서는 이르다라고 했을 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독서. 독서인데 다양한 소재. 물론 뭐 책 하나도 안 읽는 친구들은 학습 만화도 보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금 고등의 수능 시장은 다양한 소재를 깊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얕게 넓게 아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우리말이든 영어든 다양한 소재의 글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구체적인 거 아니었어요? 좀 이제 전체적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렸다면 네. 이제 좀 조목별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 가시게? 아닙니다. 항상 구체적인 걸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네. 소재도 맞췄네. 네. 진짜 소주 갔다가 네. 소재로 갔잖아요.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